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때요, 아버지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소녀는요, 매일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더 착해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잘해야만 해.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소녀는요, 자라서 의사가 됐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실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그 소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복서방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느끼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감정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찜찜하고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고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불안이 왜 피할수록 더 커지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불안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는 세 가지 실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오늘 저녁 바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길잡이는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부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디렉터 로아나 마르케스 박사가 쓴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아나 마르케스는요, 브라질 출신의 정신과 의사예요. 불안과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뇌는 바꿀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뇌는 바꿀 수 있다. 네, 불안한 사람은요, 원래부터 불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두뇌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왜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지는지,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대응, 후퇴, 머무르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의 상사던, 과거 직장을 다닐 때의 상사던 그 상사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꼭 얘기해봅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이죠. 읽는 순간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마르케스 박사는요, 이걸 TEB 주기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T는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ought이죠. 감정, emotion입니다. TEB의 B는 행동입니다. behavior이죠. 즉 TEB 주기는 생각, 감정, 행동 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TEB 주기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패턴을 마르케스 박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대응입니다.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대응인 거죠. 불안이 밀려오면요, 우린 즉각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답장을 쓰죠. 무슨 일인가요? 뭔가 잘못됐었나요? 이런 식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후회가 옵니다. 충동적으로 보낸 그 메시지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후퇴입니다. 후퇴. 문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TV를 켜거나 냉장고 열거나 잠을 청합니다.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스르르 눈이 떠지죠. 그 문자가 머릿속을 빙빙 돕니다. 자, 세 번째, 머무르기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조용한 방식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스마트폰만 멍하니 보고 뭘 해야 할지 몰라 얼어버립니다.
세 가지 모두 달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불안을 피하는 겁니다. 마르케스 박사는 말해요. 회피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다. 네, 잠깐의 안도는 오겠죠. 근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번엔 더 작은 자극에도 같은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불안이 있나요? 전환, 접근, 정렬. 마르케스 박사는 말해요. 불안을 피하는 길과 불안을 넘어서는 길은 정확히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회피 대신요, 용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환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지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겁니다. 둘째, 접근입니다. 피하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서요, 한 발짝 들어가 보는 겁니다. 답장을 쓰는 것도,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불안을 향해 걸어가는 연습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정렬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당연하죠. 우린 수십 년간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케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한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회피를 선택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걸 에너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요. 나는 충분한가? 기억하시나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녀,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했던 그 아이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아이가 바로 루아나 마르케스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써요. 나는 내가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설거지를 할까? 더 열심히 공부할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면 커다란 봉지에 든 쿠키를 꺼내 먹으며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 깊은 좌절만 남겼습니다. 수십 년 뒤에 의사가 된 그는요, 치료실에서 수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하죠. 그들 모두의 안에 그 10살 소녀가 있었다는 거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 한 문장이 수많은 불안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요, 그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조용히 들어봐 주세요. 오늘 저녁에 단 하나의 질문.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혼자 조용한 시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건 뭐지? 회피는 항상 작습니다. 답장을 나중에 하는 거, 어색한 대화를 피하는 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거, 작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쌓이죠. 마르케스 박사는 말해요. 내가 극복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용감한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됐는가?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세 가지 실수는 대응, 후퇴, 머무르기입니다. 셋 다 불안을 피하려는 반응이고 피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용감한 선택은요, 반대 방향이 있어요. 전환하고 접근하고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그 오래된 목소리에 오늘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나는 주로 대응한다, 즉각 반응한다. 2번, 나는 주로 후퇴한다, 외면하고 피한다. 3번, 나는 주로 머무른다,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는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요, 꼭 기억하실 건 불안이 커질수록 용감한 선택은 반대 방향에 있다.
전환하고 접근하고 정렬하는 거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서방이었습니다.